안녕하세요, 노빌카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 중에 하나인 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사실 흙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식재예요. 이제 화분에서 식물을 키울 때 이런 식재들을 이용해서 심게 되는데요. 제가 영상에서도 많은 식재들을 사용을 했어요. 그때마다 이거는 뭐예요? 저거는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 항상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이런 식재 14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식재들은 이 영상 왼쪽 위쪽에다가 제가 이름을 같이 써놓을 거예요. 이 모든 식재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면 소분해서 판매하는 곳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셔서 사용하고 싶으신 식재가 있으시면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식재가 바로 요거예요. 요거는 상토입니다. 제가 항상 영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요 상토인데요. 이거는 이제 원예용 상토도 있고 분갈이용 상토, 블루베리용 상토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나옵니다. 제조 회사에 따라서 배합률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요즘에는 물 빠짐이 좋은 이런 펄라이트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만 단독으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조금 과습에 취약한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계속 설명드리는 식재들을 섞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토 자체가 인공 토양이에요. 비트모스, 코코피트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식재를 이용해서 섞어서 판매가 되는 것이 이 상토입니다. 식물을 화분에서 키울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식재예요. 지금 보시는 식재는 바로 산모래입니다. 예전에는 마사토라고 많이 불렀는데요. 요즘에는 산모래라고 이제 좀 제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냥 돌 같은 재질이에요. 요거는 제가 항상 그 화분 가장 밑에 배수층을 낼 때 사용하는 거고요. 주의하실 점은 이렇게 만져보면 분진이 조금 많이 묻어 있습니다. 요새는 씻어 나온 산모래도 나오지만 씻어 나온 산모래도 물에 한번 씻으면 이런 분진들이 나오니까요. 사용하실 때 한 번 더 세척해서 사용하시면 좋아요. 요거를 세척을 안 하면 가끔 이 분진들이 화분 밑바닥에 깔려서 물이 빠지는 것을 조금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녹소토라고 부르는 건데요. 일본 도치기현 가누마 지방의 황색 점토를 뭉쳐서 고온으로 가공한 그런 식재입니다. 야생화나 이제 분재 키우실 때 많이들 사용하고요. 알갱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체적으로 물 빠짐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약산성을 조금 갖고 있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물빠짐도 좋으면서 이 표면에 기공 같은 것들이 조금 있어서 어느 정도 수분을 조금 갖고 있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는 단점이 조금 있어요. 2년 정도 사용하면 이 알갱이가 부스러져서 이렇게 가루가 됩니다. 이 가루들이 뭉쳐가지고 물빠짐을 조금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식재를 사용하실 때에는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분갈이를 꼭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저곡토예요. 저곡토는 일본 광동평야 화산재가 쌓여서 생성된 건데요. 아까 녹소토랑 조금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어둡고 젓갈색을 띠고 있습니다. 요거는 약산성의 이제 pH 농도를 갖고 있고요. 녹소토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산성 흙을 좋아하는 식물들에게 이걸 많이 넣어서 심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나 파란 수국 피울 때 이것을 조금씩 넣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곡토도 녹소토와 마찬가지로 영양분은 스스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용토와 섞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식재는 동생사예요. 제가 2차 배수층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재인데요. 첫 번째 화분 가장 위에다가 굵은 산모래를 까시고 그 위에 동생사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굵은 식재 위에 바로 상토를 얹게 되면 물을 줄 때마다 요 사이사이로 이 가는 상토 입자들이 쌓이거나 그래서 오히려 물이 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조금 더 가는 동생사를 한 번 더 깔아주는 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산모래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분진이 적고 우리나라 산모래에 비해서 살짝 더 가볍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사용하고 이것도 이제 분재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재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엽토예요. 부엽토는 이제 낙엽이나 나뭇가지들을 이제 흙 속에 묻어서 어느 정도 숙성을 시킨 그런 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유기물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영양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에 물 빠짐이 조금 안 좋거나
뿌리가 약하거나 어린 식물일 경우에 너무 영양분이 많아서 줄기나 뿌리가 상할 수 있는 점이 있으니까요. 꼭 다른 것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이 펄라이트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이 펄라이트는 진주암을 900도 정도 고온에 노출시켜서 뻥튀기를 시킨 거예요. 진주암이라는 암석을 정말 그 뻥튀기 기계 같은 걸로 하면은 원래 본인의 그 암석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팽창을 한 거예요. 굉장히 무게가 가볍고 물빠짐에 많은 도움을 줘서 일반 원예용 상토, 시판되는 상토에 들어있는 이 하얀색 알갱이가 바로 이 펄라이트입니다. 이 펄라이트 또한 본인 스스로 영양분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얘는 물도 이렇게 흡수하고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정말 물을 잘 빠지게만 도와주는 식재니까요. 과습에 약한 식물들에 요거를 좀 많이 섞어서 심어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단점으로는 너무 가벼워서 이 흙 표면에 이 펄라이트가 많이 노출된 경우에 물 줄 때 둥둥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게 피트모스예요. 요거는 정말 수천 년 전에 늪지대에 살던 그런 이끼들이 퇴적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물이 들어차가지고 저절로 숙성이 된 그리고 분해가 된 그런 유기질의 식재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끼가 퇴적돼서 생긴 것 때문에 오래된 이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습을 가지고 있는 보습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해충이 발생하기 조금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pH 농도는 산성을 띠고 있어서 블루베리나 파란 수국을 피울 때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수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영양분도 많이 있지만 자칫 물빠짐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어서 단독으로 사용하시기보다는 배수가 잘 되는 다른 식재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식재는 코코피트예요. 이것도 저희가 사용하는 원예용 상토에 많이 들어가는 식재 중에 하나인데요. 코코넛 열매에서 섬유질이랑 과육 등을 채취하고 남은 그 껍질 부분이에요. 수분을 20% 이하로 낮춘 다음에 압축 가공 후에 소독을 해둔 그런 식재입니다. 습도 유지에 굉장히 뛰어나고 가격이 저렴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예용 상토에 가장 맞는 그 비율로 들어가는 식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코코피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정말 잘 가공한 코코피트의 경우에 굉장히 좋지만 요거를 바닷물에 불려서 이렇게 가공하는 업체가 가끔 있어요. 그럴 때는 요 속에 염분을 조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다고 하니까 많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훈탄이에요. 제가 요즘에 조금 애용하고 있는 식재인데요. 이거는 왕겨를 태워서 만든 식재예요. 굉장히 가볍고 통기성도 좋은데요. 그것보다 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왜 숯을 물에다 넣거나 이렇게 하면 정수 효과도 있고 물을 좀 썩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요 훈탄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분 속에 수분을 조금 정제해 주거나 해충이 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뿌리 썩음을 조금 예방해 주고 산성 토양을 중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 식재예요. 지금 보시는 식재는 난석입니다. 휴가토라고도 부르는데요. 일본 미야자키 현의 경석을 타공질의 형태로 가공한 식재입니다. 굉장히 가볍고 배수성과 통기성이 좋아서 이 배수층 역할로 많이 사용하는 그런 식재입니다. 착색란 키울 때 많이 사용하시고 이제 출란이나 지색란 키우실 때도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옛날에는 이 휴가토에서 가스 같은 게 나온다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가공을 잘 해서 그런 가스가 나오지 않으니까 안심하시고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바크입니다. 이 바크는 나무 껍질을 이렇게 벗겨가지고 가공한 그런 식재예요. 주로 착색난 재배에 많이 사용을 하고 이것도 배수성이 좋아서 대형 화분 아래에 배수층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이 자체로도 습기를 조금 머금고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요즘에 필로덴드론이나 안스리움 이런 식물들 식재할 때 바크를 많이 넣어서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 질이 안 좋은 그런 바크를 사용하면 오히려 벌레나 해충이 조금 꼬일 수 있고 바크가 썩어서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숙성 바크가 나와요. 제가 쓰는 바크는 오키아타 바크라고 하는데 이것도 인터넷에 치시면 소분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수태예요. 이 수태도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토피어리 제작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 풍란이나 착색란 키우시는 분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호접란을 이 수태로 많이 키우는데요. 수태는 원산지에 따라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뉴질랜드산 수태예요. 뉴질랜드산 수태는 약간 이렇게 밝고 예쁜 색깔을 띠고 있는데 단점은 가격이 조금 비싸요. 그런데 요거보다 조금 어두운 그런 수태가 있는데 그거는 칠레산이에요. 칠레산은 약간 색깔이 어둡고 뉴질랜드산 수태는 이렇게 막 길쭉길쭉한 수태가 많은데 칠레산은 조금 짧은 게 많아서 풍란 같은 거 이쁘게 심을 때 그럴 때는 조금 부적절하지만 그 외에 다른 토피얼이라든지 어린 식물들 순화할 때는 칠레산 수태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칠레산 수태는 가격이 저렴해서 뉴질랜드 수태랑 칠레산 수태랑 사용하는 그 곳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식재입니다. 버미큘라이트인데요. 요거는 질석을 1000도 정도로 팽창시킨 거예요. 요거는 굉장히 조금 느낌이 스펀지 같은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무게가 굉장히 가볍고 통기성도 좋아요. 물 빠짐에도 굉장히 좋지만 얘 스스로 물을 조금 잡아둘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삽목할 때 요즘에 요 질석에다가 삽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은 좀 좋게 해주면서 화분 속의 습기를 조금 많이 유지시켜 줄 수 있는 물을 좋아하는 식물을 심을 때 요거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오늘은 14종의 식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거를 다 구매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새로 구매한 식재들도 있지만 사용하는 것은 한정적이에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본인이 많이 키우는 식물에 맞는 그런 식재를 몇 개 정도 구매하셔서 배합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섞어도 좋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상토 70%에 나머지를 한 30% 정도 넣어서 물 빠짐 조금 좋게 이렇게 해주는 편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거나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